전반 21분, 스코어보드에는 아직 아무 숫자도 없었습니다. BMO 스타디움을 채운 관중들의 시선이 한 장면에 모입니다. LAFC의 빌드업이 이어지고 공이 앞으로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데니스 부앙가의 발끝에서 공이 골망을 흔듭니다. 벤치가 일제히 일어섭니다. 동료들이 부앙가에게 달려갑니다. 관중석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스코어보드는 곧 1대0을 가리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경기장 안의 모든 사람이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셀레브레이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심이 손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를 가리킵니다. VAR, 그러니까 심판이 판정을 확정하기 전에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개입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경기장 대형화면에 리플레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빌드업 과정, 그러니까 공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차근차근 올라오던 그 지점 어딘가를 화면이 되짚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에서 화면이 멈춥니다. 공이 손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핸드볼, 팔이나 손에 공이 닿는 반칙입니다. 주심이 골대 옆 모니터로 걸어갑니다. 그 발걸음 하나에 경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방금까지 터졌던 함성은 이제 정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심은 모니터 앞에 서서 화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봅니다. 관중들은 그 뒷모습만 지켜볼 뿐입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심이 몸을 돌립니다. 판정이 뒤집힙니다. 골은 취소됐습니다. 방금까지 골이었던 장면이 순식간에 아무 일도 아닌 장면이 되어버립니다. 전광판에는 그 순간이 남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을 뿐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전광판은 한동안 0대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골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앙가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방금까지 세리머니를 하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걸어 나옵니다. 경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워진 골 하나가 남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판정은 분명 규정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손에 공이 닿았고 VAR이 그것을 잡아냈고 골은 취소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하나의 정상적인 판정이었습니다. 축구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장면, 새로울 것 없는 핸드볼 판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장면 하나가 아니라 이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같은 경기 안에서 똑같은 반칙이 다시 한번 벌어질 운명이었다는 것을 이 순간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선수들도 관중들도 심지어 벤치에 앉은 코칭 스태프들도 그저 지워진 골 하나를 뒤로하고 앞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골문 앞으로 향하는 발걸음 중에는 손흥민의 것도 있었습니다. 이날 그는 양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슈팅을 시도하게 될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경기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코어보드의 숫자는 0대0에 멈춰 있었지만 그 숫자 뒤에는 이미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이 판정 하나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경기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전반이 흘러가고 공수가 바뀌고 선수들은 계속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지워진 그 골의 장면만은 어느 순간 다시 소환될 준비를 하며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골은 지워졌지만 경기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페널티 지역 근처에서 공을 받을 때마다 그의 몸에는 이미 상대 수비수의 어깨가 붙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그는 몸을 비틀어 슈팅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박스 바깥에서 나왔습니다. 오른발로 가마찬 공이 골문 구석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대 골키퍼 CJ 도스산토스가 몸을 날려 손끝으로 그 공을 걷어냈습니다. 관중석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공은 코너킥으로 넘어갔지만 흐름은 여전히 손흥민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이번에는 페널티 지역 안쪽에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료의 스루 패스가 그의 발밑으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수비수 한 명이 뒤에서 따라붙었지만 손흥민은 먼저 공을 컨트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짧은 터치,
한 번으로 각도를 열고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스산토스가 반응했습니다. 몸을 던져 공을 막아냈고 이번엔 손끝이 아니라 몸 전체로 막아섰습니다. 세 번째 선방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장면들 속에서 하나의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는 만들어지는데 그 기회가 골로 연결되지 않는 패턴이었습니다. 전반이 끝나갈 무렵 손흥민은 다시 한번 페널티 지역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엔 왼발로 감아 찬 슈팅이었습니다. 골키퍼의 다이빙 방향과 정확히 반대편으로 향하는 듯 보였지만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습니다. 몸을 숙이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선 손흥민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표정에는 아쉬움보다는 어떤 익숙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장면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도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공을 받으러 내려왔고 계속해서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상대 수비는 그를 막기 위해 정교한 태클보다는 몸을 붙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파울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의 접촉이 반복해서 쌓여갔습니다. 어깨로 밀치고 팔로 살짝 붙잡고 몸으로 진로를 막아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심판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후반 20분을 넘어서면서 손흥민은 네 번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스 정면에서 거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공을 때렸습니다. 골키퍼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공이 골문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비수의 몸에 맞고 방향이 꺾이면서 코너킥으로 흘러갔습니다. 실점 위기를 벗어난 LAFC. 벤치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정작 득점 기회를 만든 쪽은 여전히 골을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데이터가 전광판 옆 스크린에 잠시 표시됐습니다. 슈팅 4개의 양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적힌 득점란에는 여전히 0이라는 숫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력과 결과 사이의 간극이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설진은 이 장면을 두고 골키퍼가 오늘 최고의 경기를 하고 있다고 짧게 평가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도스산토스는 이날 분명 인상적인 선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밖에서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따라붙는 수비수들의 손, 어깨, 팔꿈치, 그 접촉들이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였지만 경기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후반 막바지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코어보드는 여전히 0대 0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숫자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순간 경기장 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에 지워진 골 하나, 그리고 후반 내내 이어진 손흥민의 헛된 슈팅들, 이 두 가지 장면이 쌓이는 동안 경기는 서서히 마지막 국면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면에서 또 하나의 손이 공에 닿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전반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장면이었습니다. 후반 40분을 넘어서면서 경기장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양팀 모두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패스는 조금씩 부정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수선한 흐름 속에서 코너킥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공이 박스 안으로 날아들자 선수들이 한꺼번에 점프했습니다. 몸싸움이 얽히고 공은 머리 위에서 여러 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 LAFC 수비수 라이언 포티어스가 공중볼을 걷어내려던 찰나였습니다. 팔이 위로 올라가 있었고 그 팔에 공이 맞았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주심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페널티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경기장 절반은 환호했고 나머지 절반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에는 VAR 확인 절차조차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반의 그 장면과는 확연히 다른 속도였습니다. 그때는 주심이 몇 번이고 화면을 되돌려보며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다면 이번엔 판정이 훨씬 빠르게 나왔습니다. 같은 종류의 반칙, 같은 판독 도구, 그런데 그 도구가 쓰이는 방식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
그런 의문을 곱씹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앤더스 드레이어가 공 앞에 다가섰습니다. 짧은 도움닫기, 그리고 침착한 슈팅. 골키퍼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지만 공은 그 손이 닿지 못하는 자리로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네트가 흔들리는 순간 원정팀 벤치가 한꺼번에 뛰쳐나왔습니다. 홈팬들로 가득 찬 스타디움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전반에는 지워졌던 골이 다시 살아나 상대의 승점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스코어보드는 마침내 0대0의 균형을 깨고 0대1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페널티킥이 그대로 이날의 결승골이 됐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4번의 슈팅, 그 모든 노력이 쌓아올린 흐름은 단 한 번의 페널티킥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 동안 LAFC는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공을 잡으러 내려왔고 동료들은 그를 향해 패스를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의 저울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경기 막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앤더스 드레이어가 손흥민을 향해 거친 파울을 범했습니다. 이미 경고가 있던 그에게 이 파울은 두 번째 옐로카드, 곧 퇴장을 의미했습니다. 방금까지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선수가 경기 마지막 순간 붉은 카드를 받고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승리를 결정지은 손과 그 승리를 지키지 못한 발이 같은 선수의 몸에서 나온 밤이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스코어보드에는 0대1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전반 21분에 지워진 골 하나, 후반 막판에 새로 생긴 골 하나. 그 사이에는 손흥민의 4번의 슈팅과 상대 골키퍼의 3번이 선방과 그리고 무엇보다 2번의 핸드볼이 있었습니다. 같은 경기, 같은 반칙,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 이 사실이 남긴 여운은 단순한 패배 하나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패배로 LAFC는 전대회 통합 8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한 경기의 스코어가 아니라 8경기 동안 쌓아온 흐름 전체가 이 밤 하나로 끊어진 셈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믹스트존에서는 담담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LAFC 감독 마르코 도스 산토스는 상대의 결정적 기회가 페널티킥에서 나왔다고 짧게 언급했을 뿐 판정에 대한 항의는 없었습니다. 샌디에이고 골키퍼 CJ 도스 산토스 역시 아직 너무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판정을 직접 걸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하나만 놓고 보면 이 밤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지워진 골 하나, 내준 페널티킥 하나, 그리고 퇴장카드 한 장까지. 겉으로는 그저 여러 변수가 겹친 하루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한 가지 질문을 떨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같은 반칙이 같은 경기 안에서 2번 일어났는데 왜 그 결과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갈렸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이 경기 하나로 끝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밤이 손흥민에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밤이 단 한 번뿐인 사건이었다면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판정 하나가 불운하게 겹친 경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해프닝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계를 조금만 되돌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월 6일 리그스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리그스컵은 MLS와 멕시코 리그 소속팀들이 함께 치르는 별도의 대회입니다. 이날 LAFC 상대는 치바스 과달라하라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상치 않은 장면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5분 손흥민은 동시에 2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한 명은 앞을 막아섰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바짝 붙었습니다. 공을 지키기 위해 몸을 비틀어야 했던 그 순간부터 이날의 분위기는 이미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12분 손흥민이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던 중 수비수가 그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균형을 잃고
쓰러진 그를 보며 주심은 마침내 휘슬을 불었고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 경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장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35분, 이번엔 발목이 표적이 됐습니다.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의 발이 손흥민의 발목을 그대로 걷어찼습니다. 또 한 번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날 상대팀 치바스가 범한 반칙은 총 16차례였습니다. LAFC가 범한 8차례의 정확히 2배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반칙에 대해 나온 경고는 단 2장에 그쳤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접촉, 압도적으로 적은 제재. 그 간극이 눈에 보일 정도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경기장 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주심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하나씩 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신이 당한 반칙의 횟수를 직접 세어 보이는 몸짓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세어주지 않는 숫자를 선수가 직접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심판 앞에 내밀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정확하고 항의보다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한 경기 안에서 벌어진 특수한 상황,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시즌 전체로 확장해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026 시즌 MLS 정규리그에서 손흥민은 지금까지 17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그 17경기 동안 그가 받은 경고는 단 한 장, 퇴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90분당 파울 커밋 횟수는 0.39회였습니다. 이는 한 경기를 온전히 다 뛰었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몇 번의 반칙을 저지르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반칙을 자주 저지르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반칙을 하는 쪽보다는 당하는 쪽에 훨씬 가깝다는 정황이 이 숫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리그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피파울, 즉 당한 반칙의 순위 자료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록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고를 받은 기록 한 장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공개된 기록에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장이라는 숫자뿐이었습니다. 다만 치바스전에서처럼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서 무언가를 세워 보이던 장면들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계산서를 내밀듯이 아무도 적어주지 않는 숫자를 스스로 짚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경고 한 장이라는 기록 뒤에는 그가 참아낸 훨씬 더 많은 순간들이 쌓여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만큼 반칙을 적게 저지르고 이만큼 자주 반칙을 당하는 선수가 어째서 그에 걸맞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LAFC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줄 또 다른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게 된 건 2025년 8월 6일이었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곳은 토트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뛴 팀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는 173골을 넣고 10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무대 최정상급에서 검증받은 커리어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선수를 데려오는데 LAFC가 지불한 이적료는 약 2,650만 달러. MLS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계약 형태 역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정선수, 즉 구단이 정해진 연봉 상한선과는 별개로 데려올 수 있는 간판급 선수 자리였습니다. 2026 시즌 기본급만 약 1,036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손흥민은 LAFC 구단 역사상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데려온 선수였습니다. 이 정도의 투자를 받은 선수라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보호를 받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단순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상대 수비수가 기술로는 손흥민을 막을 수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정교한 태클 대신 몸을 붙이는 것, 즉 접촉으로 승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접촉이 반칙으로 판정되지 않는다면 이 선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상 거의 없는 셈이 됩니다. 카드도 없고 경고도 없고 그저 경기가 계속될 뿐입니다. 그 비용이 낮을수록 이 선택은 더 자주, 더 과감하게 반복됩니다. 기술로 이길 수 없다면 몸으로라도 부딪히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남는 장사가 되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8월 15일 밤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에 지워진 골, 후반에 내준 페널티킥. 이 두 장면 역시 결국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물론 심판 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판정을 내렸는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과는 별개로 MLS의 심판 판정과 VAR 운영을 둘러싼 신뢰 문제는 이번이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체력 저하, 그러니까 경기 막판 심판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오심 논란은 여러 시즌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판독 절차 자체가 생략되는 사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판정 하나에 구단의 승점과 순위가 그대로 걸려있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결국 심판, 개인의 순간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 시스템 자체가 가진 한계 역시 자주 지적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판정 하나하나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조가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자리에 지금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시즌 내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8월 15일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경기 안에서 핸드볼은 분명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들어간 골을 지웠고 다른 하나는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경기 하루 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7경기를 뛰는 동안 경고는 단 한 장, 90분당. 반칙은 0.39회. 반칙을 하는 쪽보다는 당하는 쪽에 훨씬 가까운 선수가 정작 그라운드 위에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직접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스스로 숫자를 세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도 대신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선수는 결국 스스로를 지키려다 카드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음 경기를 지켜볼 때는 바로 이 지점을 눈여겨보면 됩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는 순간 상대 선수가 몇 번이나 몸으로 부딪혀 오는지, 그리고 그중 몇 번이 실제로 반칙으로 불리는지 심판이 아니라 화면 밖에 있는 우리가 직접 세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둘 세어나가다 보면 이번 경기에서 확인했던 것과 똑같은 그림이 다시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지워진 골 하나, 내준 페널티킥 하나, 그리고 아무도 대신 세워주지 않는 숫자를 스스로 세고 있는 한 선수. 그 그림이 반복되는 한 이 질문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